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후장파업의 김보람입니다. 2013년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극적인 타결 소식과 함께 오늘 장을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2,020점 위로 훌쩍 뛰어올라서 현재 1.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가를 오늘 다시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도 500선을 회복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절벽 우려가 완화되면서 환율 하락 압력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오늘까지 엿새 연속 내리는데 오늘의 낙폭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5원 정도 내리면서 1,070원 아래로 내려왔고 16개월 만에 최저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주들은 내리거나 또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오늘장 상승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월 휴거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1월 증시 어떻게 하면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013년 첫 거래일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 투자 심리를 짓누르던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연말 극적 타결에 도달하면서 2,000선 회복해 장 출발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까지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 강하게 받는 모습인데요. 2020선까지 올라온 코스피 지수 1월 휴가 강하게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50%의 오름세 보이면서 202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843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고 있지만 기관이 현재 738억 원, 외국인이 1,120억 원의 매수세로 맞서면서 지수는 상승 탄력 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00선 회복해 장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상승폭이지만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0.88% 오르면서 50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35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77억 원, 외국인이 137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으로 인해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070원 선이 붕괴된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낙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입니다. 6원 20전 하락하면서 1,064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1.97%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새해 첫 거래인 오늘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대비 3만 원 오르면서 155만 2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LG화학은 3%대의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3.45%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이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1,050원 올라 31,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신한지주가 3%대의 강세, SK하이닉스 역시 3.30%의 오름세 보이면서 26,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57%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CJ 오쇼핑은 1%대의 낙폭 키워 현재 4,200원 내리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2%대의 강세 보이며 17,600원에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 SK브로드밴드가 2%대의 상승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와 동서가 오늘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반면 CJ ENM은 3.58%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주당 950원 올라 27,4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시드는 약 보합권, GS홈쇼핑이 1%대의 하락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주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로 오늘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 역시 주가의 상승 모멘텀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LG화학이 3%대의 강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남석유가 4.89%, 5%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며 전일 대비 12,0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금호석유가 5%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현재 137,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에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자 증권주 주가 역시 오늘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5%대의 강세 보이면서 56,100원의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우리투자증권 역시 6%대의 강세 흐름, 현대증권과 동양증권 역시 4%대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아웃도어 관련주 주가가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이 4.70%의 강세 보이며 34,550원의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코롱인더 역시 3%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전일 대비 1,900원 올라 65,6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경제개혁과 남북관계 개선 발언을 내놓자 오늘 상승 탄력 받는 모습인데요. 이화전기가 4%대의 상승세 보이는 모습이고요. 재룡산업이 5%대의 강세 보이며 4,795원에, 광명전기 역시 2%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2,555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관련주 주가가 오늘 동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령메디앙씨가 상한가 나타나면서 현재 13,8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아가방 컴퍼니 역시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윌비스가 12.29%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1,645원에 거래 중입니다. KJ 프리텍 주가가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이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상한가 나타내는 KJ 프리텍 전일 대비 390원 올라 3,0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메가 기대감의 4일째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나타내면서 전일 대비 810원 올라 6,240원의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RNL 바이오가 계속되는 줄기세포 시술 논란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한가 나타내며 전일 대비 500원 떨어져 2,865원의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3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태창 8호수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현지 주당 71원 올라 548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DN 살펴보겠습니다. SDN이 반대 매매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190원 올라 1,46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상원을 통과했던 미국의 재정절벽 방지 법안이 원안 그대로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1시 미국 하원에서도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하원에서도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하 양원에서 재정절벽 협상이 합의가 통과되면서 오늘쯤 호재가 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이어지는 코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재정절벽 방지 법안이 하원에서도 표결해서 붙여졌는데 통과됐다라는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재정절벽 문제가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오늘쯤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2,000선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증권업종이 그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통신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오르고 있는데요. 수급과 업종 특징을 살펴보고 그동안 우리가 1,975에서 2,000을 박스권으로 대안을 두고선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 지수가 2020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어느 정도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지 이 점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일단은 뭐 새해 첫 거래일 이렇게 강하게 시장이 좀 출발이 돼서 상당히 좀 올해 뭐 좋은 그러한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민간주들을 주축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이 좀 약간은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재정 절벽에 대한 타결, 극적인 좀 뭐 타결 이렇게 되면서 지수가 좀 그렇게 좀 반응을 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미 시장은 또 그렇게 흘러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전략을 보면 일단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좀 해보고 그리고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지금 1,000억이 넘는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지금 투신과 기금 다 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투신을 좀 중심으로 해서 700억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현재 2020포인트, 26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를 가장 강하게 좀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한 2% 정도까지도 올랐었죠. 155만 원까지도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재 지금 LG전자도 지금 상승을 또 시도하고 있는 4%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 IT 쪽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화학업종에 대한 기관의 또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도 좀 사고 있고요. 화학업종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 중국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일전에 제가 지난주 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의 흐름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철강, 화학, 건설, 조선 이러한 쪽으로 돈은 좀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한 흐름이 여전히 좀 지속이 좀 되고 있고요. 철강 쪽에 대한 부분도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나타나면서 이제 포스코가 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업종에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수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 업종도 강한 흐름이고 조선 업종, 증권, 금융 다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섹터를 특징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그 상승하는 이유 자체는 재정절벽에 대한 그런 타결 부분 이유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징 업종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쪽 흐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화학이라든가 철강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섹터들인데요.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겠지만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PMI 지수 같은 경우 3개월 연속해서 계속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이유도 또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철강, 조선, 그리고 금융,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2,000포인트를 또 넘어섰기 때문에 가장 또 강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은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지금 매도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500포인트를 좀 넘어서서 500포인트에 대한 그러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테마주들의 흐름이 좀 강한 상태고요. 전일에 무상보육 관련 그러한 테마 쪽이라든가 원전 관련 테마라든가 남북 경협 관련 테마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활발한 모습이고, 기존의 그러한 주도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쪽은 좀 IT 부품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약간은 좀 쉬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좀 쉰다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흐름은 여전히 저는 좋다고 좀 사실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략적인 부분을 보자면 사실은 이미 이제 서울경제TV를 계속 시청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주식 비중에 대한 부분을 1970이 넘어서면서부터 50포인트 넘어서면서부터 계속 그 비중 확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분들을 계속 여전히 유지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주들을 잘 편입해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재 지금 IT 쪽도 워낙 흐름이 좋고 자동차 쪽만 약간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죠.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섹터고요. 철강 쪽에서도 현대제철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 쪽에서도 현재 만약에 매매 신규 매수의 그런 관점에서가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과정이겠죠. 주식을 만약에 한 8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좀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코스닥에서도 매매가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테마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그래서 현재 계속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 없이 계속 매매를 해나가면 될 것 같고, 이제는 기준을 2,000포인트로 올리면 되겠죠. 지금 현재 2,000을 넘어섰기 때문에 2,000포인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활발하게 주식 비중을 한 80%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매매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그러면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러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부분을 좀 보자면 이렇게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155만 원 향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제가 일전에도 이 부분은 좀 변하지 않았었는데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전에서도 LG전자 쪽으로 저는 오히려 편입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좀 현재 상태에서 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전자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LG전자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신규 매수 관점입니다. 이러한 쪽으로 접근한다든가 이를테면 이런 관점도 가능하겠죠. 많이 오른 그러한 같은 업종 내에서도 만약에 내가 현대건설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일부는 비중을 정리를 해서 삼성물산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러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매매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난주부터도 그랬고 계속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코스피 민감주 중에서 많이 수익이 난 종목들은 코스닥 쪽의 종목들,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엔터주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라든가 이러한 섹터들이 좀 쉬고 있는 상황이죠.
IT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155만 원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IT 부품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지 않고 쉬고 있다. 이런 쪽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형 부품주 중에서는 삼성전기도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그 부분은 이제 보유한 사람들의 그러한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러한 종목들로 접근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뭐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 관련한 그러한 섹터 해서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 이런 쪽은 여전히 관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그런 업종적인 부분에서도 업종 안에서도 종목 선별을 잘 해야 되겠죠. 그 종목에 좀 집중을 한다면 어떤 뭐 방어주다, 민감주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계속 그 종목적인 부분은 계속 반복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IT 쪽에서는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금호석유라는 종목, 이 종목도 현재 상태 오늘 한 5% 정도 올랐지만 지금도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왜냐하면 한 2주 정도의 그러한 횡보 구간을 주고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혹은 제일모직이 오늘 또 한 3% 정도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 거의 근 한 달 가까운 횡보 구간을 주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선별을 한다면,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약간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횡보 구간을 주고 지금 다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뭐 매매가 가능한 섹터가 충분히 종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뭐 음식료에서 CJ제일제당도 좋고요. 한국전력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지주사들의 흐름. 현재 지금 뭐 LG전자나 이런 쪽에 LG화학이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LG라는 지주사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는 수익을 좀 1월 달에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뭐 민감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의 중소형주도 포함해서 다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럼 내일을 보고 접근한다 그러면 IT 부품주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코스닥에 오늘 쉬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접근한다면 내일 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아주 뭐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기존으로 2,000포인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알아보고 증권사 지점이 추천하는 종목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최근에 지금 해운주 그쪽 이제 매각 관련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거기에 관한 문의가 계속 많았었던 듯 싶습니다. 네. 최근에 STX 페노션, 대한해운에 관한 문의가 유독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대한해운에 관한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대한해운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사위권은 해운선사입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 1월경이죠.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는데요. 지금 뭐 주가 한번 보시면 사실 뭐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2007년 20만 원대 고점 이후에 지난 5년간 꾸준한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뭐 3,000원 밑에까지 떨어졌었으니까 뭐 가지고 계셨던 분들 되게 마음고생 심하실 수도 싶은데요. 최근에 이러던 것이 지금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K그룹, CJ그룹 등 그리고 사모펀드 몇몇을 포함해서 한 5개 업체가 인수 의향서 지출을 마감을 하면서요. 최근 대한해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각 기대감에 3거래일 연속 시초가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덩달아서 이제 STX 페노션, 그러니까 같은 해운선사에 있는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삼성, 현대쪽의 매각 협상 자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싱가포르 해운선사 두세 개 업체와 지금 협상을 하면서 이런 해운 쪽 매각 기대감이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관해서 지금 신규로 매입을 하겠다는 입장이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전략은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어찌 보면 단기 급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만큼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말씀드렸고요. 매입가는 지금 현재 상한가 부분이라서 바로 잡을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풀린 이후 눌림이 나왔을 때 바로 매입하는 거, 그리고 목표가는 현 가격권에서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 기록할 수 있는 10,0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로 좀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가로 오늘
종가인 6,24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내일 매입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 계속해서 전일 종가 부분으로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 즉 이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 리스크 관리에서 이런 손절가 부분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꾸준히 올려가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작게 끊어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 분명히 이거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해운 일단 상한가가 풀리면 접근이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손절가로 6,240원 주셨는데 일단 매입하신 날 전일 종가로 그때그때 상향 조정해서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찌 보면 다소 좀 생소하신 종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코라홀딩스입니다. 코드번호 900140번인데요. 바로 이제 코리아, 라오스 준말로 라오스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성장성입니다. 최근 작년부터 유로존 채무 위기 그리고 미국 재정저변 협상까지 나락을 겪으면서 꾸준히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꾸준히 신음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미국 재정저변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보이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는 여론이 다수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좀 안전판을 가지고 있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장성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 연평균 7.5% 이상 성장하고 있는 고성장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코라홀딩스는 라오스 전체 부가가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라오스 최대의 민간 기업인데요. 올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1.5%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라오스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오스는 지금 대중교통 체제가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다 비포장도로이고 어찌 보면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것이 생활의 필수품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코라홀딩스는 자동차 판매하는 데 있어서 독과점적인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만큼 라오스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서 성장의 기회를 같이 할 것이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성 자체가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느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누적 순이익 한번 보시면요. 267억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72% 상승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작년 순이익 부분은 초과 달성하였고요. 4분기 때도 이런 순이익 자체는 꾸준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이제 차트 보면서 이 부분 좀 더 이렇게 짚어드리기도 하였는데요.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바로 최근 유상 증자 그리고 외국계 기업, 어느 외국계 기업이 그렇든 아무래도 회계 부정 문제가 이제 루머로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하였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 자체는 어찌 보면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측에서는 이 루머에 관해서 강력하게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표명을 하였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투자 전략으로 이제 최근 상승 추이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길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매가 부분으로는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20선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금일 종가 부분에서 눌림 매입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전 고점 기록하였던 22,000원 선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전주 저가를 기록하였던 16,500원 선으로 좀 작게 가져가면서 이 부분 투자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합의안이 현지 시간으로 1일 현재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은 상원에서 넘겨받은 재정절벽 합의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붙여 찬성 257표 대 반대 167표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가결을 위한 최소 찬성표 217표를 여유 있게 넘긴 결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새해 첫 거래일부터 1,070원 선을 내주며 16개월 만에 최저순으로 떨어졌습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재정절벽 협상안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3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는 12월 제조업 PMI가 50.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제조업 PMI는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50선을 3개월 연속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1.3% 감소한 5,482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제식경제부는 지난 2012년 수출과 수입이 동반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 28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감소는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에도 불구하고 EU 시장 부진과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제품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이슈는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을 보면서 일단 세계 경제 가장 무거운 짐은 내려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지만 국내 증시 계속 훈풍에 불 것이냐라는 전망에는 전문가들마다 이견이 있던데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마감 시한 앞두고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한 데 의해 지금 하원도 원안 표결 합의 본 것으로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재정절벽 이슈 관한한 추가 논의 일정 조금 정리해드리면 지금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그 정부 지출 삭감 조정이 있을 것이고요. 또 미국의 그 한도 또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린 3월 27일 이제 임시 예산안 종료일인데요. 이 이전까지 이제 예산에 대한 배정, 재조정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재정절벽 이슈 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경기는 단기적으로 완만한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하강이 조금 멈추고 다시금 회복세가 나타날 시점은 올해 2, 4분기 이후로 보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증시에 대한 순풍은 그 이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하원에서도 무난하게 표결이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재정절벽과 관련해서 앞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들 어떤 것들이 더 남아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정부 지출 삭감 조정이 있고요. 그때 지금 거의 한도에 달하는 부채 한도 상향 조정도 기다리고 있고요. 3월 27일 이전까지 임시 예산안 종료, 그때 전까지 예산 배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1월 증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13년 주시장 출발점은 상당히 좋게 시작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난해 연말 주식시장 예상보다 강했던 기조가 좀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1, 4분기 전체 큰 그림으로 보시자면 장세가 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1, 4분기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장세 조정을 거칠 경우 또 2013년 연간으로는 올해 작년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강세장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연임 형태이든지 새로이 선출된 형태든지 좀 차별성은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 미국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2013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인위적이더라도 경기 부양에 각 국가마다 좀 적극성을 띠며 좀 내수가 활성화되는 형태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13년 한국 주식시장은 1, 4분기의 조정 국면, 그리고 2, 4분기 이후 완만한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매수 구간은 코스피 한 1,800석 초반이고 이 매수 타이밍은 2월에서 3월 좀 빠르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코스피 오늘은 202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이력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의견의 변함 없으신 건가요? 1월 효과는 지금 좀 계속 불투명하다는 의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연초 강세장은 지난 연말 기조 이어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1, 4분기에는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작용하는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물출액 6조 원가량 예상되고요. 지금 뱅가드 ETF의 지금 벤치마크 변경 이슈 최소 8조에서 9조 원가량 항목물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1월에는 이제 2012년 4분기에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뭐 또 실적 관련해서 이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4분기 실적은 10월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8천억 정도가 지금 줄어든 25조 원대가 예상되고 있고 이마저도 지금 원달러 환율의 영향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적 시즌 관련해서는 어닝 쇼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효과 불투명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탄력을 받더라도 한 2050선에서 2100선이 단기 고점이 될 것 같고요. 연간 고점으로 예상하는 2250 이상은 하반기에 시현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환율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재정절벽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늘 또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데 10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끊임없이 지금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이 되어 왔지만 그 원달러 환율 하락 기조는 아무래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달러와 약세가 제한적인 부분을 지금 환율의 어떤 급락은 막는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이제 아무리 선진국이 조금 어떻게 보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좀 견조한 것으로 비춰져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이 예상되지만 좀 그 부분은 점진적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13년 원달러 환율 평균은 한 1,070원, 연말에는 1,05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 현재 영향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 증시는 재정절벽 협상 타결한 소식과 함께 1%에서 2% 정도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의 그 각자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 문제가 이제 있었죠. 근데 바이백을 통해서 일단 숨통을 트였고요. 그 다음에 다가온 것이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죠. 이 재정절벽 이슈가 연말 안에 끝나야 되는 거고 의회 회기로 본다면 1월 3일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문제가 좀 됐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자 증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자 증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을 뛰어넘는 가운데 필요한 옵션 상황이었습니다. 증세를 좀 해서 지출에서 적재나는 부분을 메우자라는 부분이었고 그것이 이제 부자를 타겟으로 했다라는 부분이었고 보수당인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이걸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약 3시간 정도 된 경우고 상원에서 협상안이 타결이 됐고 또 오늘은 하원에서도 좀 아까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단 미국에서의 재정 절벽에 대한 악재는 일단 사라졌고요. 물론 아직 그 지출 감축, 정부 지출 감축안과 그 다음에 부채 상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늘리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정치를 할 때 국민을 담보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 이익이 국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도 공포감을 시장에 줄 수는 있지만 해결될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 그 미국장은 상승의 걸림돌이 있던 악재가 해소가 됐습니다. 물론 휴장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후에 미국장은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 한 29포인트 올라서 2027포인트 정도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상승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어떤 PMI 지수로 인해서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 가능성 또 물론 N저로 인해서 무장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 일본의 영향권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주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국내장도 역시 미국의 재정절벽의 어떤 악재가 해소되면서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린다면요. 오늘 우리나라도 역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주시장이 재정절벽 이슈가 해결되면서 일단 상승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달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2104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2013년 한 해로 본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고요. 과거의 통계를 보면 홀수의 해에는 항상 상승이 컸습니다. 특히 200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2년도까지 12월 달에 8번,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9번을 상승했는데요. 보면 12월 달보다 1월 달 상승이 더 컸습니다. 그거로 본다면 12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4%가 상승했죠. 그러면 1월 달은 4%보다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2100 정도까지 예상하면서 시장을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장기적인 추세로는 우리나라가 환율이 계속 절상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율 절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미국 재무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1084원 기준으로 해서 거의 10%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주가도 그 이상 상승할 걸 대비한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들어봤듯이 사실상 이제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는 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예, 우선 오늘 재정절벽 30일 날 재정절벽 협상 타결 소식에 네. 오늘 국내 장이 좀 강하게 상승 출발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하원도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만 2천억 원 정도 이제 순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00억 원 그리고 85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1.5% 이렇게 급하게 반등세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0.87% 상승하면서 이제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이 끝난 시점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형 지수인 러셀 지수가 V자형 급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되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슈는 이제 부채 한도 증액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부채 한도 증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절벽보다는 그 리스크가 좀 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기반을 모두 마련하고 유로존 리스크나 재정절벽이 모두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2013년에는 좀 긍정적인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유동성 장세 전망에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대형주, 중소형주 대비해 봤을 때 어떠한 부분에 더 무게를 싣는 게 더 좋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초에는 이제 중소형 코스닥 장세가 좀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정절벽 이제 협상 타결이 나는 최대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 위주로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뭐 금융주나 증권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당분간은 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올라가는 장이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함께 담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왔는지 이어서 바로 들어볼게요. 예, 제가 그동안 추천한 종목들이 좀 중소형주가 많았는데, 오늘은 좀 아무래도 재정절벽이 이제 타결됨에 따라서 좀 모멘텀 투자를 위해서, 우리금융이라는 이제 은행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은행주인데,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뭐 일본, 중국, 유럽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실시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유로존 리스크, 재정 절벽에 이렇게 가로막히면서 풀린 자금에 비해서 이제 증시 상승이 조금 더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이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 가장 먼저 상승 탄력을 받는 게 금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기관과 기관의 수급 하에서 지금 10,000원 이하에서 지금 11,000원, 11,000원 후반대까지 급하게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도이치뱅크나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 등 글로벌 은행주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전년도 2012년도 다우지수 이제 3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던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12년도 후반부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최근에 일본도 양적 완화를 무제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노무라 홀딩스가 급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금융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11,000원 후반, 12,000원 부근까지 거의 올라왔다가 지금 1차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글로벌 은행주들의 강세를 고려해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거나 기관의 자금이 유입된다면은 우리 금융이 1차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11,300원 정도에서는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네. 1차 목표가는 12,8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잘못 나왔는데요. 매수 가격은 11,3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12,800원, 손절 가격은 10,000원으로 정해 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정동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는 총 6종목이 담겨 있었는데요. RF텍, 골프존, 파워로직스, 파인테크닉스, PJ전자, 나노스까지 10% 안쪽으로 담으셨습니다.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RF텍은 27% 잘 달리고 있고요. 골프존이 13%, 파워로직스는 5% 정도 손실입니다. 아쉽게도 파인테크닉스는 15% 정도 손실이지만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듯 싶습니다. 의견도 보유 의견 그대로 유지하셨고요. PJ전자는 15% 수익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받았던 종목이 나노스였는데 아쉽게도 매수 기회 주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AS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파워로직스와 파인테크닉스 좀 아쉬운 종목부터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파워로직스나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네. 실적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데 파워로직스나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을 그리면서 횡보하는 구간에 펼쳐져 있는데 파워로직스나 파인테크닉스 두 종목 다 실적 모멘텀이나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LED라는 추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은 언제든지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를 동반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나 지금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5% 정도로 포트 비중을 담았는데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노스 매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이 종목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나노스는 제가 좀 회심차게 이제 공부도 하고 기업 탐방도 다녀왔던 이런 종목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50원 차이로 이제 포트 편입에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방송 이후 급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17,000원대까지 상승한 모습인데 너무 급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줄 구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나노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연말 보고서가 나오는 그냥 4분기 실적은 기대 이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점에서 조정을 준다면은 다시 한번 편입 시도를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그대로 15,000원 유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15,000원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어느 정도의 조정을 주는지 가늠하고서 그때 다시 매수가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우려되는 종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RF텍이 일단 30% 정도 수익인데요. 그동안 더 많이 올랐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하지만 이미 수익률은 놀라울 만큼 기록을 하고 있고 골프존과 그리고 PJ전자 마찬가지로 이미 오래전에 담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도 거뜬하게 이겨냈는데요. 예, 골프존이나 지금 RF텍 같은 네. 경우는 좀 포트 편입을 예전에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난 상태인데 RF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 이미 맨 처음에 드렸던 포트 비중보다는 만약 50% 이상 수익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RF텍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다시 반등을 주면서 지금 12,700원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RF텍은 기존 비중대로 끌고 가도록 하고 골프존은 최근에 지금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였던 65,000원까지는 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PJ전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PJ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좀 편입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매수가 몰리면서 급하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PJ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책 이슈도 있고 실적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8,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급하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까지 단기간에 온다면은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목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포트폴리오 AS 모두 다 받아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우리금융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립니다. 나노스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 수는 그대로의 6종목인데 RF텍, 골프존, 파워로직스, 파인테크닉스, PJ전자에서 오늘의 종목 우리금융까지입니다. 전략을 정리해드리면요. RF텍, 골프존, 파워로직스, 파인테크닉스 그대로 기존 전략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노스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조정받을 때 그대로 매수 가격 신경 쓰지 말고 편입하시면 되겠고요. 이어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우리금융이었는데요. 매수 가격은 11,300원이고요. 목표 가격은 12,800원, 손절 가격은 만원, 비중은 5%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